안녕하세요. 푸른하늘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를 되게 잘 유지해서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자체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틀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런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되게 큰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군대에서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군대에서 인간관계는 결국에는 선우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군 생활했던 해병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들도 제가 군 생활할 때 그런 선우인과 관계들과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기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병대 831기인데 군에 입대해서 실무 배치 받았을 때 또 뭐 당연히 그 해병대에도 2병, 1병, 상병, 병사 이렇게 계급이 나뉘었지만 또 더 명확하게는 기수로 선임과의 관계가 나눠집니다. 이제 제가 831기니까 832, 833이 후임 기수가 되는 거고 830, 829가 선임 기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명확히 선임 관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이병 시절에는 이런 선임 관계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병은 군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임 관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빨리 군에 적응돼야 하고 뭔가 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임 관계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죠. 그 군에서도 그 또 해병대 수색대에서도 나름의 자상하게 그런 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선임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선임들은 체질이라고 하죠. 체질. 군대에서 체질. 그러니까 군기 담당인 그런 선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긴장감을 갖게 하고 되게 좀 뭔가 좀 트집을 잡아내는 그런 선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찌됐든 이병은 사실 이병 같은 경우는 군생활 적응을 위해서 계속 부단히도 노력했던 시기인 것 같고 한 1병, 4호봉, 예, 한 5봉,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실 이제 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내가 지금 복무하는 부대가 어떤 곳이며 우리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가 이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시기부터 이제 군에서의 인간관계, 그러니까 선우인과의 관계 형성이 좀 되는 게 아닐까 봅니다. 물론 뭐 이병 때나 일병 때도 그렇긴 하지만 그 시기에 그런 어떤 추억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그런 인간관계를 좋게 예, 유지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선후의 관계죠.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해 가기도 하고, 혹은 또 좀, 경직되게, 좀 부담스럽게, 그렇게 가져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라는 곳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모를 전쟁이라든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명 하복의 관계고, 가장 낮은 이병부터 가장 높은 장군까지 다양한 계급들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의 사실 인간관계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하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 내무실에 이제 컵이 좀 약간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상병에서 조금 한 5분, 6분 좀 계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컵이 더러운 거로 인해서 이제 다른 선임 이제 한 선임한테 이제 좀 지적을 받게 됐죠. 그리고 물리적 충격이 있었어요. 물리적 충격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군에서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그때 굳이 그런 물리적인 충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제 계급 정도 됐을 때 그냥 말로 한마디만 했더라도 제가 그 정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뭐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굳이 저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한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상처가 되죠. 저도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돼서 그게 이제 약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군이라는 곳이 참 뭔가 뭐랄까요.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참 애틋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되게 험악하기도 하고, 막 그런 관계성들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에서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물리적 충격이 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물리적 충격. 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딱 없애야 한다고 해서 딱 없앨 수 있을까? 왜냐면, 그,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그 속에서 있는 그런 인원들이 각자 다양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가 군에서 합쳐진 군에서 다시 만난 건데, 그 참, 그런 물리적 충격들을 없애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후임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바꿀 수 있도록, 또 그 잘못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물리적 충격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그 인원이 또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은 제가 볼 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선후임 관계, 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전역하고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전역하면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후임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전쟁이 발발한다면, 군에서 선후임 관계가 있다, 그때 전쟁이 발발한다면, 정말 내 목숨하고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생명 위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생명 위협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실 되게 중요한 그런 애틋한 사이가 될 수 있는데, 참, 보면은,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선임의 가혹행위라든가, 선임의 어떤 구타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인원들, 그런 인원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꼭 그랬어야만 하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 군생활 경우로 보면, 그거는 꼭 군대라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개인의 성향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군대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후임들에게 잘 주지시켜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인원도 있는가 하면, 굳이 꼭 뭔가의 투집을 잡아내서 물리적 충격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참 쉽게 뭔가 정의내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물리적 충격을 가했을 때 효과가 좋으면 그게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리적 충격을 가하면은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맞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그런 인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타이르고 또 그 지적에 대해서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꿔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느 게 딱 좋고 나쁘다 이렇게 제가 뭐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선임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상처가 된다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군에서 만난 선임 관계 되게 중요하고 사실 되게 애틋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저의 군 생활뿐 아니라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군생활 하셨던 예비역분들, 또 지금 군생활 하고 있는 현역분들, 이 선임과의 관계 내 맘 같지 않죠. 솔직히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이 선임도 내 맘같이 후임을 해줬지만 그 후임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후임도 내 맘같이 선임을 깍듯이 했지만 또 그 선임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참 그래서 이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병대 군생활 하면서 이 선임에 대해서 나름 되게 깍듯하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 선임한테 지금 이렇게 깍듯이 하는 것처럼 그 사회에 있을 때 부모님한테 그렇고 저희 친형 형한테 그렇게 했으면 얘 되게 철들었구나,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병대에서 참 그 선임은 되게 한 기수, 두 기수, 세 기수 선임한테 되게 깍듯이 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사실 선임 존중, 후임 사랑이 실천된다면 좀 더 화기애애하고 전율과 끈끈한 그런 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그 국방 정책으로 뭔가 그런
병들의 체계를 확 무너뜨려 버리려는 그런 정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병들 체계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잘 유지해서 가고, 그리고 정말 이 불필요한 것들은 잘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없애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국방 정책을 펼 때, 그러니까 그런 뭐 내무실이나 어떤 그런 병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국방 정책을 낼 때 최소한 그래도 상병이라든가 병장의 의견 그리고 이병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국방 정책을 펼친다면 좀 더 선진 강군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현역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제가 이렇게 후방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군생활하면서 선임들은 존중해주고 후임들은 사랑해주는 그런 군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날과 구름TV의 프로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